예,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입니다. 네 분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이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조홍식 교수님께 먼저 좀 묻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지구 환경 보전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겠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21세기 인류가 지향할 가치, 그리고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정착이 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경제나 환경, 사회 각 부문에 균형되고 조화로운 발전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이런 것으로 이제 개념이 정립돼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우리 이초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개념어 담론 전쟁에서 개념어가 참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녹색 성장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또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는데 참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담론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거꾸로 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향할 21세기 가치 큰 담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전략을 접근하는 것이 담론 전쟁에서도 우리가 우위에 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하위 개념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국 그것이 담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느냐 좀 생각이 좀 틀리고 조 교수님이 말씀한 담론 전쟁이 이기더라도 바로 이 개념 지속 가능한 발전 이 개념을 우리가 보다 풍부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단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현행 체제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한번 이제 바꾼 거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바꿔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이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원래는 이 상위 개념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 정부에서.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 체계로서 발전위원회가 있었고. 근데 그걸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될 텐데 그걸 바꿔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지, 그 두 가지 점에서 한번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환경 맥락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점차 그러니까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예,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부의 재분배, 예컨대 이것이 주된 이슈가 되었을 때에도 지속가능 발전이 지도 이념으로 작용하려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예, 가령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으로 추진해야 되고 분배정책은 따로 분배정책을 마련해야지 되지 그 양자를 합쳐서 하려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얘기처럼 기본적으로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이제 환경보호적인 맥락에서 안출된 개념이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영어 전쟁에 있어서는 지속가능 발전에 관해서는 엄청난 연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해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냥 담론의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학자적 입장에서라고 하면 그것이 주류적 개념이어서 그걸 발전시키는데 의미가 있겠지만 국가가 자기 자신의 정책을 전 세계를 상대로 홍보하고 그런 브랜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특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담론 전쟁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담론 전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전략적으로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은 국가 정책적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걸 폐기하고 어느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큰 담론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담론 속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국가 이 세계 이 경제 속에서 이 한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략적인 측면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녹색 성장이 대한민국에서 추진되면서 미국의 그 유수의 대학으로부터 그 초대를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녹색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와서 해달라고. 또 그 Encyclopedia of Climate Change Law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그린 디벨롭먼트, 그린 그로스에 대해서 챕터를 하나 써달라고 하는 그런 청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효과가 있고 나아가서는 뭐 캄보디아, 뭡니까 태국 이런 데서도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성장이 갈급하니까 그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그린 그로스라는 것을 이제 관심을 갖고 네. 그 법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특장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부분들 그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을 폐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그 양수길 교수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수님 입장은 아까 이제 핵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 보니까 일단 추진 체계와 관련해서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설치하고 지속가능 발전 특위를 국회 설치하고 녹색 성장위원회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특위가 아니라 상임위, 국회 상임위. 국회 상임위 상설화, 그러니까 특위를 상설화하자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특위를 상임위화하는 것은 저도 동감하지만 이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문제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다시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의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이거를 현재 그대로는 안 된다. 일단 급한 대로 현실을 인정을 해서 일단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을 사실 녹색 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를 시켰던 거 아닙니까? 지난 이명박 네,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런 것을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녹색 성장 기본법을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으로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체계에 보완할 부분이 이제 몇 가지 원칙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방의제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사실 이번 주에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녹색성장위원회가 이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총리와 장관급의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주세요. 그대로 녹아서 반영이 되는 이런 이제 이 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환경부에 있는 소속으로 있는 지속가능 발전 발전법은 이제 폐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내놓은 발의안에 대해서 물론 양수일 교수님의 입장하고 좀 틀리지만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좀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짤막하게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위원회나 법률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 이런 문제는 좀
상대적인 입장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 기술적인 그 문제가 왜 제기되느냐를 그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것이 무슨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냐. 그리고 그 문제 해법은 무엇이냐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런 위원회 체계, 법률 체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위원회 체계나 법률 체계가 어떻게 정비되는가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다기보다도 그것이 과연 그 사전적으로 우리가 합의한 그 목적과 해법을 우리가 공유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녹색성장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오늘 말씀드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도 받고 좀 비난도 받고 있는데 제 관점은 우선 녹색 성장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창달되고 더욱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전략적 개념으로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더욱 그 위상이 제고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녹색 성장 성과를 아까 서기호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녹색 성장은 장기전입니다. 당장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성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 실패가 아니고 그 추진 체계를 우리가 얼마나 만들어서 그 새싹들이 얼마나 많이 돋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자원순환 체계 등 관련해서 많은 그 작은 기술들이 그 신문 스크랩을 제가 매일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좋은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티끌을 모아서 가다 보면 태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좀 안타까운 것이 예컨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득권과의 충돌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앞으로 녹색 성장 정책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나 지금의 이 혼란이 있는 한은 지금 공무원들도 어디 가서 지속가능 발전 녹색 성장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이 될 거냐. 또 국제 무대에 가서도 한국 대표들이 요새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했다 저쪽에 되고 저쪽 얘기면 이쪽이 저쪽이 되니까 어제도 저 GGGI 국제회의 저도 갔었습니다만 그런 현상들을 제가 느낀 적이 소극적이랬어요. 왜냐하면 한쪽 입장을 취하기가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담론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개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이거는 리더십을 누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발현하냐 그런 차원의 문제인데 지속가능 발전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관으로 정립이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경쟁이 없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 라는 차원의 리더십 경쟁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녹색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하나의 저의 입장은 그렇다고 해서 녹색 성장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이 무시돼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생돼서는 안 된다. 둘 다 살려야 된다. 그 잘 살리는 방법이 두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정부가 또 국회에서 그 정리를 잘 해줬을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좀 더 자신 있게 그 체계에 맞춰서 발언을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면은 그 중에서 제가 좀 노트하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 발전은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기본 틀과 그 점검 체계를 정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대통령 차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녹색 성장은 오히려 좀 기술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것은 꼭 대통령 수준에서 안 하더라도 국무총리 수준에서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 위계를 정리를 했을 때 저는 둘 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두 개념을 다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김경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